요즘 사회는 사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근데 우린 그 많은 정보 속에서도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본다든지 듣는 게 왠지 더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정보는 많은 것보다는 명확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명상도 사실은 정보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비워내가지고 덜어내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명확하게 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군요. 네네. 와, 그거 멋진 얘기 같아요. 형 많이 뛰기도 하시지만 정말 많이 걷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걸을 때 주로 어떤 음악 들으세요? 옛날에는 진짜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악 때문에 만난 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늘 음악을 달고 살았는데 나이가 30이 넘으면 음악 듣는 게 별로 변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락 씨도 그렇죠. 네, 저도 소녀시대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FX까지는 들었습니다. 여튼 예전에는 음악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네. 30 넘으면서부터 새로운 뭔가를 찾지 않게 되면서 들었던 걸 계속 듣는 게 어느 순간은 좀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음악을 듣지 않게 됐어요. 뭐 가끔씩 일이 끝나고 좀 뭔가 마음이 평온하고 싶을 때는 클래식 같은 거를 뭐 들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뭐 판테라라든지 옛날에 데스메탈 같은 거를 들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에 이제 평온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럴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그런 네. 느낌으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게 한 7년, 8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고 그렇죠. 유튜브가 성장을 하면서 팟캐스트가 사실은 조금 가려져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팟캐스트는 건재합니다. 네. 팟캐스트 청취자가 아직도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데이터를 되게 적게 소모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신경 쓰면서 미디어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보다는 이제 팟캐스트를 이동 중에는 많이 들으시는 거죠. 또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TV 시대에 왔을 때 그 라디오 길더 비디오스타 그렇죠. 라는 얘기 있었지만은 네. 라디오가 그 후에도 청취율이 줄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보이는 방송은 아무래도 그 듣는 방송보다는 설명이나 편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 위주로 만들어진 방송을 듣는 것과 보는 거 위주로 만들어진 방송을 화면을 보지 않고 듣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딱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듣는 매체가 팟캐스트니까. 이동하면서 듣기에는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여튼 저는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7년, 8년 전에 알짱연구소를 팟캐스트로 한번 해보자. 9년 전이었죠. 9년 전에 우리가 도전을 했었는데 술 먹다가 녹아 사라졌죠. 우리의 계획이. 여튼 그렇게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죠. 걸으면서 유튜브를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나만의 책을 갖고 싶기도 했고 거기다가 그렇죠. 내가 유튜브에 방송을 나가니까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 방송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뭐 나도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요즘 불편한 거 뭐 느끼세요? 좋은 거 말고. 걸으면서 볼 때요? 네, 아니면 아니 걸으면서 이제 듣는 거죠. 저는 걸으면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유튜브를 이제 일상적으로 들을 때 어떤 불편함을 느끼세요? 잘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된다. 집중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듣고 나서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 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무슨 재앙이 닥친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세 가지 이런 거 있죠. 그냥 보고 있으면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있으면 와 인류는 곧 멸종할 것 같은 그죠? 자극적인 거로 네. 해서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불안을 자극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게 되고 무슨 소식인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회피기동이라 합니다. 정확한 그렇죠. 약간 전문 용어로 말했을 때. 회피기동. 네.
도망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소식이 있거나 주의를 끄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먼저 보게 되는. 예, 가장 즉각적으로 사람이 반응하는 게 회피기동이래요. 그래서 지속성은 떨어지는 대신 네. 즉각성이 있고 성적인 반응은 더 빠를 것 같은데. 그건 긍정기동? 예, 하고 싶은 말은 천지빛깔이지만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네. 방금 제가 뭔가 많이 떠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그런 유튜브 같은 걸 자꾸 보다 보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퇴근길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 유튜브를 듣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다른 주제를 봐보자. 내가 어학 공부를 좋아하니까 일본어 공부 아니면 영어 공부 이런 걸로 한번 들어보자. 네. 들어봤어요. 근데 길을 걸으면서 들으면 어느 정도 이게 습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자입니다. 영어 공부. 예,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알 것 같지만 집에 가면 한 번 더 볼 것 같지만 절대 보지 그렇죠. 않고 예, 맥주 캔을 따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쓸데없이 내가 그 시간에 그거를 봄으로써 오히려 걷는 산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고요함이나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퇴근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상태로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어폰도 끼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머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제가 명상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네. 명상이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명상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후회라거나 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현재에 있는 내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나레이션 같은 걸 들어보시면 아는데 항상 그 나레이션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호흡을 느껴보세요. 네. 내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느낌 중에 하나가 호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호흡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다른 종류의 명상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음식 명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식 명상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콩밥을 먹는단 말이죠. 콩밥을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콩들이 씹히겠죠. 네. 그러면 콩이 씹히는 느낌, 콩에서 나는 맛,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밥알 중에서 또 쌀알과 보리쌀의 차이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꼭꼭꼭 씹으면서 그것들의 맛이 변화하는 것, 섞이는 양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오로지 집중해야 되고 오로지 그 상황에 입속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걱정한다거나 과거를 후회한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게 가능합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가장 쉽게 명상을 시작할 수 있다. 식사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압력, 발가락 끝을 움직이면서 발가락에서 느껴지는 기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지금의 내 몸은 어떤 상황이고 내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고 그 감각을 느끼면서 명상을 하는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네. 내 신체 상태는 어떻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고 나서 퇴근길에 이제 제 걸음걸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좀 팔자다리입니다. 팔자다리라서 이 귀하게 자라면 겹혀 자라서 전혀 귀하게 자라지 않았는데 예, 엎드려서 잤나 봐요. 네, 하여튼 40세가 넘을 때까지 팔자걸음을 계속 걸으면서 만들어진 제 몸의 불균형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받을 때 이게 골반 쪽을 풀어주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거기가 많이 닫혀 있고 잡혀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면 제가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팔자걸음을 걷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달리기를 할 때도 늘 정강이 쪽에 뼈가 아프거나 이런 이제 한 7km, 8km 정도 달리면
제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다리를 어떻게 평소에 쓰고 있느냐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중요하죠. 최대한 똑바로 걷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똑바로 허리를 펴고 이제 고개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팔을 크게 흔들면서 네. 팔자가 아니라 올바른 보행을 하려고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골반도 계속 관찰을 해야 그쵸. 되고 발도 관찰해야 되고 그렇죠. 보폭도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목 상태는 정상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관찰이 필요하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순간 놓치면 뭔가 그렇죠. 틀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딴 생각만 해도 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길러지고 그리고 집중한 상태, 그렇게 내 몸에 오롯이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퇴근할 때는 요즘은 거의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예. 가끔씩은 뭐 제가 우리가 하는 이 방송 있죠. 네. 우리의 알짱연구소를 편집할 때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차에서 바로 내가 자막을 달아야 된다. 자막 편집이 임박해 있다. 그럼 네. 그 전에 한 번 더 들어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듣습니다. 네. 근데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귀를 열어둔 채로 다 그냥 걷는 것에만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그쵸.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락 씨도 일하는 병원에서 집이 그렇게 가깝지는 않잖아요. 한 5분 정도 이상은 걸어야 되죠. 네, 한 5분 정도 걷습니다. 집에 걸어갈 때 네. 5분 거리를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가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나오겠죠. 네네. 10분 정도 거리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네. 길로 인도가 길게 이어지는 길로 이제 트랙을 잡아서 네. 한 10분 정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걸어서 귀가를 한번 해보세요. 좋죠. 산책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걷기 전에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고 걷기 시작하면 훨씬 상쾌합니다. 그렇죠. 네. 요즘 사회에는 사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근데 우린 그 많은 정보 속에서도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본다든지 듣는 게 왠지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정보는 많은 것보다는 명확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명상도 사실은 정보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비워내가지고 덜어내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명확하게 하려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군요. 네네. 와, 그거 멋진 얘기 같아요. 많은 연구에서 나왔었는데 공대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줍니다.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순간 봤을 때는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에게 산책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10분 안에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더 많은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간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뇌구조가 아니다. 네, 맞아요. 네. 특히 안 돼요. 네. 멀티태스킹을 사실은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걸으면서 유튜브에 음성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을 때 두 가지 일 둘 다 그렇죠. 똑바로 못한다라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오히려. 그렇죠. 같은 시간에 1 더하기 1을 둘을 했을 때 네. 2가 되느냐? 절대 아니고 1.4, 1.3 정도밖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1.4, 1.3이란 것이 그것의 절반이기 때문에 1이란 태스크를 해내야 되는 과정에 다른 걸 넣어버리면 둘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도 똑바로 못한 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물도 100도가 돼야 끓지 그렇죠. 98도에는 안 끓잖아요. 네. 그래 일의 완성이라는 것도 두 개의 일을 동시에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의 일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더 서러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약해진대요. 그럼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멀티태스킹이 됐답니다.
그게 훨씬 더 쉽대요.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는 좋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라디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음악 들어서 공부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네, 저는 자미로콰이를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미로콰이랑 팬 메스니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공부할 때 그렇게 도움되는 장르는 아니. 팬 메스니는 괜찮습니다. 팬 메스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음악이기 때문에 가사에 집중할 게 없고. 그렇죠. 경음악 같은 게 훨씬 낫죠. 예, 애시드 재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루비한 건 있지만 어차피 그 가사를 내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부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공부를 전혀 못했다면 사실 의과대학에 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꽤나 괜찮은 성적을 받은 걸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지나면 특히 그런 게 강화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40이 넘어서 걸으면서 이제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 40이 넘으면서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고 걷는 게 더 좋은 이유는 내가 명상이라는 것에 참 의미를 깨달은 걸 수도 있고 네. 멀티태스킹이 뭐 무용하다는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생물학적으로 자체로 이제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나이가 돼서 못하는 게 아닐까. 약간 서럽지만. 예,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영어 해설을 들어봤자 내 머리에는 경읽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40이 넘으면 현격히 떨어진대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많이 걸으시면서 그 걷는 자세에 집중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들면서 족저근막염이 왔는데 제가 테니스 칠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 러닝머신을 걸으면서 자세를 되게 바르게 잡아보면요. 네. 제가 러닝머신 5.5에서 6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족저근막염이 와요. 아파요. 왼쪽 발이. 근데 자세를 바르게 걷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세를 계속 바르게 걷다 보면 한 2, 3분 지나면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달리기 할 때 7km, 8km 달리면 내가 쉰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강이 앞에 있는 이 자리를. 그래서 그 쉰본 앞에 있는 그 통증이 내가 똑바로 걸었을 때 그러니까 달릴 때도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달렸을 때는 훨씬 후반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똑바른 걸음에 집중해서 특히 집에 갈 때 하루를 정리하고 머리를 비울 때는 아무것도 듣지 않은 채로 걷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정말 좋은 거. 일석이조. 마음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그렇죠. 자세 바르게 해서 체형도 바르게 하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비우고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기차에 이렇게 타서 하루를 되뇌어 보면 내가 이거는 실수를 했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했네. 이 송금 했어야 됐는데 안 했네. 얘한테 문자 보냈어야 됐는데 내가 씹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놓쳤던 것들이. 네, 놓쳤던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워내는 그 과정 20분 정도 걸으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은 귀가법이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걷지 말고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네. 자, 오늘 요즘 고제익. 요즘 고제익은 걸으면서 왜 음악을 듣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